그래도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데서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구강의과 전문의가 조금은 더 낫지 않나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내 인생 치과 구강의과 전문의 시창훈입니다. 오늘은 저희 구강외과, 정식 명칭은 구강암면외과.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, 암면이라는 건 안면. 그러니까 이 구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. 이렇게 안면 전체를 하는 건데, 안면, 악골, 이게 턱, 그리고 턱에만 해당되는 게 안면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이 돼요. 그래서 구강의과 저희 수련 받을 때는 막 이제 뭐 외상 환자들 오면은 여기서 조금만 뭐 눈에 걸치면 이제 뭐 안과로 환자가 가기도 하고, 안과적인 문제가 조금만 없으면 이제 밑에는 다 그냥 저희가 막 수술 다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. 뭐 안면골절도 저희가 다 수술을 하거든요. 물론 저는 지금은 뭐 당연히 엄두도 안 나고,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만약에 안면골절까지 했으면 저도 이 환자를 내가 받아서 수술해야 되나 막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과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청 큰 수술에는 조금 제가 이게 그 섬세하고 꼼꼼한 수술은 잘하는데, 막 큰 수술을 제가 조금은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조금 능력이 조금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큰 수술, 막 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. 그런 환자들을 보는 건 제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. 네. 물론 그때 수련 받을 때는 전신마취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턱 골절 이런 거는 쉽게 했지만, 안면골절 이런데 아래턱 골절이라든지 위턱 골절 정도는 쉽게 했지만, 막 정말 위에까지 뭐 해서 뭐 턱 이런데 뭐 광골이라든지 이런데 다 골절돼서 정말 뭐 펜페시얼 프랙처라고 하기도 하는데,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 골절되신 분들도 오시거든요. 그럼 저희 구강의과에서 받아서 수술하기도 하고, 뭐 저희 위녀차 선생님들은 실제로 수술하기도 했는데, 저한테는 좀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. 하여튼 좀 얘기가 좀 샜는데,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치과의 한 전문 분야 이렇게 쭉 나오는데, 이게 파란색 글씨로 보면은 치과,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겠죠. 외과의 한 분야고, 그리고 임플란트, 양악수술, 뭐 양악수술도 많이 하죠. 양악수술. 여기 사랑니 요즘에는 일반 그 구강의과 전문의 아니신 분들도 많이 뽑아요. 뭐 그분들도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뽑으면. 근데 그 많이 뽑을 때까지, 이 턱을 넘을 때까지 정말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수련 과정을 저희가 보통 이제 구강의과 전문의 같은 경우 인턴 빼고 3년을 수련 받는데, 그 3년 동안 수많은 사랑니를 뽑는데, 그때는 정말 외래에서는 사랑니가 주 업무고, 그리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신 분들 뭐 소독한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인데, 근데 이제 구강의과를 수련받으면 그걸 할 수 있지만, 구강의과를 수련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개원가에 나와서 사랑니를 뽑는다는 건데, 그렇게 그 양에 도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막 10년, 20년 근무를 해도 구강의과 수련 과정 중에 뽑는 그 정도의 사랑니 숫자를 채우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일반 치과 선생님들이 아무리 사랑니를 잘 뽑아도 구강의과 전문의만큼 사랑니를 잘 뽑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. 매우 낮은 거예요, 정말.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랑니는 구강의과 전문의한테 당연히 뽑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, 물론 주변에 뭐 사랑니 잘 뽑는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뽑아도 되긴 하지만 조금 구강의과 전문의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,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그리고 발치, 치조돌기, 수술, 임플란트가 있잖아요. 이제 임플란트가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임플란트를 일반 선생님들은 잘 안 했죠. 그러니까 다 이제 구강의과 전문의나 치주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했고, 특히나 이제 큰 수술, 어려운 수술, 막 상악동 거상술, 요즘에는 상악동 거상술, 측방 거상술, 상방 거상술 뭐 많이 일반화됐지만, 제가 수련 받았을 때 당시만 해도 상악동 거상술, 측방 거상술은 안 하고 못하는 선생님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. 요즘에는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쉬운 술식들이 많이 개발되고 하긴 했지만, 그게 잘 됐을 때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데, 잘 되지 않았을 때 이걸 대처하는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구강의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들은.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좀, 대표적인 게 누공이죠. 상악동 누공이라든지 상악동에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, 이렇게 보면은 계속 굉장히 환자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, 어떤 그게 적절한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고생만 계속 하신 거죠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임플란트도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고,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,
모두 사람이잖아요.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하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, 큰 문제가 생겼을 때, 특히 이제 상악동에 관련돼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구강외과 전문이랑 일반 선생님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는 수련 과정 중에 그런 상악동에 대한 어떤 거기에 있는 낭종이라든지 종양 제거하는 것도 저희는 많이 보게 되고, 그리고 상악동 염증도 치성 상악동염인 경우는 이비인후과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가 다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친숙하고 큰 수술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익숙한데, 일반 선생님들은 임플란트에 아무리 경험이 많고 잘 하시는 분들도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걸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뭐 치과 전문의 선생님인데도 상악동 누궁이 생겨서 그걸 처치가 안 돼서 하다 안 돼서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도 계시고,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. 막 정말 임플란트 정말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 많이 하는 치과긴 한데, 막 정말 막 수만 건 막 하는 치과인데도 거기서 어떤 누궁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 치과에 의뢰되기도 하고, 그런 게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임플란트를 당연히 그 일반 선생님들 다 잘 하는데, 그래도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데서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구강외과 전문의가 조금은 더 낫지 않나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,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뭐 상악동을 빠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일반 선생님들보다는 좀 더 낫다. 그리고 뭐 위에 뭐 치성 감염이면 당연히 뭐 얼굴이 이렇게 붓는다든지 그런 분들도 보통 이제 구강외과 전문의를 검색해서 오시죠.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, 구강외과가 뭐 이런 과다. 예. 근데 저는 지금은 악암면외과 전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구강외과 전문에 좀 더 가깝고, 왜냐 악암면 위쪽은 제가 잘 안 보고 상악동까지만 제가 보는 거고, 예. 그리고 아래턱뼈에 관련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처치할 수 있는 거를 주로 위주로 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 하여튼 구강암면외과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네요. 예. 궁금한 거는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